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물 한 잔은 시작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하정분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3이세요. 우체국에서 35년 일하시고 은퇴하셨죠. 같은 동네 이웃인 곽두남 어르신도 계십니다. 71이시고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마을 골목에서 수십 년 이웃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두 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곽두남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왼쪽 팔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말이 잘 안 나오셨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반면 하정분 어르신은 지금도 아침마다 골목을 걸으십니다.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풍이라 부르던 바로 그 병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3년에 전국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뇌졸중 경고 증상을 아는 분은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위험인자, 그러니까 뇌졸중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대로 아는 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절반이 넘는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2023년에는 10명 중 4명도 안 되는 분들만 알고 계셨습니다. 증상은 조금 알게 됐지만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는지는 더 모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두 가지 이상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두남 어르신과 하정분 어르신의 차이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 왜 새벽에 많이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주무시면서 우리 몸은 땀을 흘립니다. 음식도 물도 못 드십니다. 그러다 보면 피가 조금 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이 줄어든 수도관처럼요. 거기에 새벽 무렵이면 혈당을 올리는 기전이 몸 안에서 작동합니다.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바로 이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일어나시면 혈압이 쭉 오르고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먼저 걸터 앉으셨다가 잠시 후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2잔 정도, 약 500ml를 드시면 밤새 줄어든 혈액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교감신경을 갑자기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곽두남 어르신이 놓쳤던 첫 번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냉수 한 잔 마시고 벌떡 일어나던 그 습관이 사실 혈관에는 위험한 순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하정분 어르신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보리차를 2잔 드셨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쪽 팔이 갑자기 저리고 힘이 없더니 몇 분 뒤에 괜찮아진 적이요. 아니면 말이 잠깐 안 나오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넘기신 분 계십니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신호를 경험하신 분 10명 중 1명은 일주일 이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가까운 신경과나 내과에 바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훨씬 큰 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증상을 어떻게 빨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라고 합니다. PAST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F는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마비되는 것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안 올라간다면 이상한 겁니다. A는 팔입니다. 양쪽 팔을 앞으로 뻗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이 처지거나 전혀 못 들면 이상한 겁니다. S는 말하기입니다. 말이 뭉개지거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못 만들어낸다거나 이상한 말이 나온다면 이상한 겁니다. T는 시간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3시간에서 최대 6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 중 누군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계부터 확인하십시오. 몇 시 몇 분에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다가 발견된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 보통 잠들기 직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곽두남 어르신은 가족들이 증상 시작 시간을 몰랐습니다.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입니다. 여러분 중에 코를 고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코를 고시나요? 잠깐 숨이 솟는 것 같다가 다시 고르게 쉬시나요?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급성 심장 정지 위험이 54%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국내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5해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15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에게서 수면 무호흡증이 함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잘 때 숨이 미치면 뇌로 가는 산소가 순간적으로 뚝 끊깁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각성합니다. 이게 밤새 수십 번 반복됩니다.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됩니다. 혈관 벽이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게 매일 밤 이어진다면 혈관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보면 정상은 95에서 100 사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은 자는 동안 85이나 82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의료 현장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런 상태로 매일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마치 밤마다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낮에도 늘 피곤하십니다. 피곤하면 더 먹게 됩니다. 더 먹으면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목이 두꺼워져서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시면 이비인후과나 수면 전문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는 동안 호흡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양압기라는 장치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곽두남 어르신, 사실 오래전부터 코를 고셨다고 합니다. 온 집이 울릴 정도로요. 가족들이 그냥 체질이려니 했습니다. 몸이 좀 무거우신 편이었거든요. 그게 혈관에 매일 밤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반면 하정분 어르신은 몇 해 전에 자식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가벼운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했고 체중을 조금 줄이고 옆으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뇌졸중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아, 스트레스가 뇌졸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죠.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게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라면 혈관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시달리는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혈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을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도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몸 걱정, 그게 마음속에 쌓이고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산책입니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혈관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일거양득입니다.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하십니다. 고립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나쁩니다. 마을 회관에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밥도 같이 드시고, 그게 다 혈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관이 늘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수도관에 너무 높은 수압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파열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빠지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끊으시는 분들 계신데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은 증상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을 집에서도 재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 앉아서 5분 쉬고 나서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측정값이 높게 나오면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 방문 때 말씀하십시오. 한편 혈당도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혈관 내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마치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스는 것처럼요. 그 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시면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현미밥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초록 채소도, 등푸른 생선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밥상을 바꾸는 것이 당뇨 관리에도 혈관 관리에도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술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소량의 술은 혈관에 나쁘지 않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요즘 연구들을 보면 소량이라도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혈관에 좋지 않다는 견해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출혈 위험이 올라갑니다. 담배는 확실합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연기 속 물질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끊으시면 혈관이 회복됩니다. 몇 해가 걸리더라도 끊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밥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을 멀리하는 밥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딱 한 가지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세 가지가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부추, 깻잎, 상추.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채소들이 뇌졸중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2021년 유럽 역학 저널에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하루에 채소에서 질산염을 60m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17% 낮았습니다. 질산염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록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시금치 100g에는 이 질산염이 약 250mg 들어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의 4배가 넘습니다. 한 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잠깐 날로 먹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질산염은 가볍게 데치거나 볶아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에 살짝 볶으면 다른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들기름에 살짝 볶은 시금치나 나물류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쌈채소가 사실은 혈관을 지키는 훌륭한 방어막이었습니다. 6장이고 7장이고 쌈채소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던 그 밥상에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정분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쌈채소를 6장 이상 챙기셨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깻잎과 상추를 가득 두셨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청어, 꽁치, 삼치. 이 생선들이 왜 혈관에 좋은지 이제 과학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장학 학술지 중 하나인 스트로크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9개 장기 추적 연구를 합쳐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 참가자가 18만 3,291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평균 나이 65 이상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혈중 오메가3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17% 낮았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을 막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대규모 연구에서는 그런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너무 끈적하게 뭉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춥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고등어 반 토막, 꽁치 한 마리, 일주일에 2~3번이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리 입맛에도 맞습니다. 구워 드시든 찌개에 넣어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단 너무 짜게 조리하시면 오히려 혈압에 안 좋으니 간을 싱겁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도 혈관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 캐스넛, 아몬드 같은 것들입니다. 브라질넛이라는 것도 있는데 셀레늄이 풍부해서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손에 한 줌 쥐고 천천히 드시는 습관, 과자나 빵 대신 이걸로 바꾸시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흰 쌀밥에 익숙하신 분들, 현미가 까끌까끌하고 먹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지으시는 겁니다. 아니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현미 한 솔, 백미 2솔 섞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미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현미는 그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현미의 씨눈에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이 더 안정됩니다. 현미밥을 먹으면 저절로 천천히 먹는 습관이 생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과일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개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이 세 가지, 초록 채소, 등푸른 생선, 현미밥, 그리고 과일도요. 이것들이 우리 혈관을 매일 조금씩 청소하고 보수하는 인부들입니다. 하정분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고 쌈채소는 빠지는 날이 없었으며 현미와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곽두남 어르신은 주로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좋아하셨습니다. 생선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거의 안 드셨고요. 채소도 드시긴 했지만 12달 내내 꾸준하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그런데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15g에서 20g을 드십니다. 권장량의 3배가 넘습니다. 그 소금이 어디서 가장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국과 찌개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시는 국물을 다 드시면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혈관에 훨씬 좋습니다. 젓갈, 장아찌, 짜게 절인 반찬들, 이것들도 아주 짜죠.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늘리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관을 넓혀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50대 이상 폐경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12% 낮았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어디 있을까요? 고구마, 감자, 바나나, 토마토, 콩, 우유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단,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조절하십시오. 이제 운동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이 혈관에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찬바람 맞으며 나가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집안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나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돌리고 제자리에서 발을 가볍게 굴리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만 이렇게 하신 다음 나가시면 혈관이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걸으실 때도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걸으시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2잔 마시기. 둘째, 저녁 밥상에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 올리기. 셋째, 코골이가 심하시면 병원에서 한번 확인받기. 이 3가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받으시는 질문을 몇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음식도 함께 신경 써야 하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해 주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혈관 자체를 좋게 만드는 근본 치료입니다. 약과 음식 함께 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 한번 오면 또 올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복 후에 생활 습관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재발 예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이 좀 뻣뻣하거나 얼굴 한쪽이 가끔 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났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진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받는 게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데요. 목에 있는 경동맥의 두께와 동맥 경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하정분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에 건강 강좌에서 뇌졸중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수면 무호흡 검사도 받으셨고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꾸준히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곽도남 어르신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경색이 비교적 작았고 빠른 시간에 병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회복 중이십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드신다고 합니다. 뒤늦었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2잔, 초록 채소와 등푸른 생선과 현미밥, 소금 줄이기, 코골이 확인하기. 이것들이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2잔,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혈관 건강 이야기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건강하세요.